안녕하세요. 뷰티랩 EY클리닉 강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애정하는 제품들과 그리고 애정하는 제형, 성분들과 피부 타입별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광고도 아니고 저도 매일 쓰는 제품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데요. pH 5.5 정도? 그 정도에 되는 클렌저 제품을 쓰는데, 사실 폼 클렌징 하기 전에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크림으로 첫 번째 클렌징을 하고 나서 폼 클렌징을 씁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오일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저희가 썼을 때 약간의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 보고 저는 오일 제품을 쓰지는 않고 그냥 클렌징 크림이나 밤 클렌징으로 전체적으로 화장을 지워내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깨끗하게 2번 세안을 해요. 지우는 걸로. 클렌징으로 폼 클렌징 어디 갔지? 폼 클렌징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폼 클렌징이 여기 있나? 찾아야 되는데. 뒤엎고 있어. 없어서. 필러봐봐. 필러를 이렇게 까놓고 주는 거. 누가 이렇게 들고 가도 몰라, 이 필러. 이야. 근데 진짜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세안을 하고 나서 스킨, 그 다음 앰플. 앰플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들어간 스킨 땡땡땡 제품이죠. 그 제품을 저는 이제 비타민 들어간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엑소좀이 좀 들어간 제품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크림은 조금 저는 돈을 주고 조금 고가의 제품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마무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 이 바르고 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저는 피부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무겁거나 유분감이 있는 크림 같은 경우는 저는 피하는 편인데요. 조금 트러블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으로 원래 항상 설화 쓰다가 내가 나이트 크림을 라메르로 한번 사봐서 써봤어요. 근데 되게 텍스처랑 되게 괜찮아서 거기다 썼어. 좀 너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텍스처는 좀 뭔가 매끈한 느낌? 이게 조금 더 저는 설화수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은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고 잘 때도 있고, 사실 안 바르고 그냥 잘 때도 있는데, 사실 바르고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팩. 네, 많이 쓰고요. 이거 하고 나면 직후에 바로 환해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징생 엑소좀으로 만든 마스크팩이고, 선크림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화장품 같은 게 계속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냥 트러블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크림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외출하는 날이든 아니든 저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요. 매일 루틴으로 바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눈 시림이 없고 백탁이 좀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라땡땡 제품도 자주 쓰고요. 아니면 선물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셀피전시 그 제품을 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알코올성이 좀 없는 선크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외출할 때 저 같은 경우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골프할 땐 SPF 50짜리 좀 높은 거를 쓰고요. 그래서 좀 수시로 덧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한 2~3시간마다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야지, 하루에 한 번 발랐다고 해서 그게 절대 커버가 하루 종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경우 외출 시에는 2~3번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좀 너무 화끈화끈 거릴 때가 있거든요.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쐬거나 그랬을 때, 이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알로에 제품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알로에 병풀 추출물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들어간 앰플로 진정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제 수시로 덧발라요. 그것도 계속 덧바르면서 수분감을 충분히 주면서 열을 좀 내리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속건조하고 당김이 심할 때는 사실 저는 화장품으로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오셔서 사실 시간이 되신다면 뭐 스킨 부스터 제품들을 맞아서 속건조를 좀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안 될 경우 뭐 미세한 요즘 MTS 롤러 같은 게 있거든요. 피부에 좀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속건조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독으로 히알루론산을 만 쓰면 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습제를 같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앰플 같은 경우는 실셀룰릭이라는 이런 스킨 스티커즈 계속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뭐 4방울에서 5방울 정도 뭐 얼굴 전체에 발라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발라도 필요가 있나? 솔직히 이렇기도 하고요. 한 3-4방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저 프렛이라는 이 튠셀 앰플 이것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한 방울씩 2방울씩 이렇게 좀 얇게 펴바르면 저는 이런 제품들 되게 충분히 수분감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발라주시는 게 좋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좀 트러블이 나는 솔직히 제품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너무 잘 맞는데 그 성분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이제 나한테 맞지 않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잘 확인하셔서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정말 성인성 좁쌀 여드름이 막 턱 주위 부분에 쫙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피지가 아주 좁쌀 같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집에서 혼자 짜시면 손톱으로 막 그냥 짜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색소 침착이 낮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되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생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손톱으로 짜시는 건 추천은 안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제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홈케어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집에서 이제 그냥 손톱으로 짜실 경우에는 정말 색소 침착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신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각질 제거를 하면 건조함도 더 심해지고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를 따로 얼굴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잖아요. 스팀으로 이제 얼굴을 불린다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불린 다음에 사우나 가서 이렇게 불린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약간 살살살살 문질러 주면은 각질들이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탈락이 돼요. 그럴 경우에만 하지 너무 심하게 각질 제거 제품을 쓴다거나 폼 클렌징 할 때도 우리가 기계로 막 그렇게 제거하는 것들이 예전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때 100% 이제 트러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피부의 장벽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각질 제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한창 여름이고 또 건조함이 심하거든요.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그리고 바깥 야외 활동 가면 또 야외 활동하면 또 땀도 흠뻑 젖고 트러블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데 진짜 저는 말씀드릴 게 기계 레이저 치료랑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집에서 해봤자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마이크로 니들로 이용한 정말 피부에 약간의 미세한 상처를 줘서 피부를 재생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아니면은 주사제, 뭐 재생주사, 스킨부스터 요즘 종류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피부과에 가셔서 좀 한 번씩 피부에 속광을 좀 준다고 하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던가 화장품 바른 데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흡수되는데 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셔서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는 부스터를 좀 맞으시면 좀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좀 손쉽게 회복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그러면 네. 얼굴이 확 뒤집어지거나 장벽이 좀 무너져서 그래서 막 자주 뒤집어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스킨부스터 시술을 안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도움이 되는 시술을 또 받으면 좋은가요? 확실히 더 빨리 좋아져요. 네, 그렇게 받으면은 확실히 빨리 좋아지고, 제가 최근에 여드름, 돛살 여드름이, 잊어먹었어. 이거 좁쌀 여드름에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그 독일에서 나온 제품인데, 여기 있다. 세라일론 클래식 수딩밤. 이거 누가 이렇게 수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수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독일에서, 제가 솔직히 독일 그런 화장품이라던가 연고 아니면 크림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요. 확실히 독일 제품,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약을 잘 만들어. 이런 걸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트러블 났을 때 이게 집에서는 이런 거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바르면 확실히 이런 좁쌀 여드름이 덜 나요. 제품 홍보가 이건 제가 뭐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접 저도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은 약간 복합성으로 된 것 같기도 한데 20대 때 정말 중고등학교 때 나지 않았던 여드름이 이마에 그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드름이 난다고 저는 여기에다가 정말 오히려 로션을 안 발랐더니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난다고 해서 막 로션을 안 바르고 뭐 피지 분비량이 더 많다고 해서 이렇게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건조해서 더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한 건 사실 그냥 가까운 피부과 가셔서 상태를 진단받고 피부를 좀 개선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인터넷만 뭐 카더라에 의존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치료하지 마시고 정말 가까운 피부과를 내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매일 사실 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앰플, 크림 항상 수시로 꼭 챙겨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